가와바타 야수나리의 소설 설국. 이 작품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아마 허무함 속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눈부시도록 차가운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정말 유명한 첫 문장이죠?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 순식간에 현실 세계와 분리돼서 저 고요하고 새하얀 설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눈의 나라, 설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곳이 소설의 무대, 그 유명한 설국입니다. 실제로는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아주 한적한 온천 마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눈 덮인 풍경은요,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설국에서 이 공간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설국으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설국도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파 껍질처럼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표면의 이야기는 바로 헛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이 권태로운 도시 남자 시마무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눈 덮인 깊은 산골 마을의 게이샤, 고마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덧없는 만남, 그리고 계속해서 엇갈리는 감정, 이게 바로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껍질을 한꺼풀 더 벗겨내야 합니다. 이 소설의 진짜 매력은 등장인물들이 그냥 평범한 남녀가 아니라는 점에 있거든요. 사실 이들은 각각 거대한 개념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뭐랄까, 마치 불과 얼음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삼각관계라고 할까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주인공, 시마무라. 이 사람은 모든 걸 지켜보고 분석은 하지만 결코 그 안으로 진정으로 뛰어들지는 못하는 분리된 관찰자예요. 어떻게 보면 헛수고 그 자체를 상징하죠. 다음은 고마코. 그녀는 이 차갑고 하얀 설국에서 유일하게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뜨거운 열정은 결국 낭비되는 노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코. 투명한 목소리를 가진 이 신비로운 소녀는요, 시마무라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하지만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이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성 캐릭터의 대비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고마코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이라면 요코는 모든 걸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얼음인 셈이죠. 한 명은 붉은 뺨으로 생명력을 내뿜으며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 다른 한 명은 유리창에 얼음거리는 허상처럼 신비롭고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존재. 주인공 시마무라는 바로 이 뜨거움과 차가움, 현실과 환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물 분석을 넘어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또 다른 언어를 읽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풍경의 언어죠. 사실 설국의 진짜 속뜻은요, 바로 이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상징들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칙칙폭폭 달리는 기차 창문 위로 바깥의 저녁 풍경과 요코의 얼굴이 투명하게 겹쳐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요. 바깥의 현실과 안쪽의 환영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합쳐지는 정말 이 소설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차 창문은 그냥 창문이 아닌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마법 같은 거울인 거죠. 바로 이 모호함, 이 몽환적인 겹쳐짐, 이것이야말로 설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고마코의 운명은요, 곤충의 변화를 통해서 아주 시적으로 암시되는데요. 한번 깔아가 볼까요? 처음엔 시마무라와의 관계 시작을 알리는 생명력 넘치는 노란 나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나비는 이내 흰 누에가 되죠. 이건 그녀의 순수하지만 결국에는 덧없이 소모되고 말 삶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그 쇠락을 보여주는 흰 나방으로 끝을 맺습니다. 생명에서 시작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로 돌아가는 그녀의 비극적인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징들은요, 색채를 통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온 세상을 뒤덮는 순수함이자 동시에 압도적인 허무함을 나타내는 흰 눈이 있고요. 그 새하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는 생명과 열정, 바로 고마코의 붉은 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나의 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 작가 가와바타는 정말 이 세 가지 색깔만으로 한 편의 아름답고도 서글픈 시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모든 헛수고와 끝없는 허무함 속에서 작가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제 우리 분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철학을 작가 자신의 삶, 그리고 일본 특유의 미학을 통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가와바타 야수나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야말로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모두 잃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은 그의 문학세계 전체에 아주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이 소설 설국 하나를 완성하는데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1968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만 불과 4년 뒤 아무런 유서도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이 허무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고독한 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허무함 속의 아름다움, 이걸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비사비라고 불리는 일본 특유의 미학인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것보다 오히려 좀 불완전하고 덧없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국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코의 그 모든 헛수고, 그 미완성된 사랑이 남긴 쓸쓸함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은 그의 아주 독특한 문체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가와바타의 문장은 마치 일본의 짧은 시, 하이쿠 같다고들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들이 극도로 짧고 간결해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엄청난 여백을 남겨주죠. 작가는 모든 걸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대신 그 텅 빈 공간, 그 여백을 우리 독자들이 각자의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 넣어 넣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설국을 읽고 나면 오랫동안 깊은 여운이 남는 비밀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설국을 읽는 걸까요? 이 작품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남긴 메아리, 그 유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968년. 이 해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설국은 일본 문학의 걸작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읽는 불멸의 고전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 소설이 그려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 그리고 현대인의 소외감은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심지어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작품 세계 곳곳에서도 이 설국의 영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거대한 화재 속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지는 그야말로 비극의 절정이죠. 그 순간 주인공 시마무라는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나요. 발에 힘을 주며 올려다본 순간 쏴 하고 은하수가 시마무라 안으로 흘러드는 듯했다. 모든 것이 즉 제로로 돌아가는 그 찰나에 오히려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 눈부신 황홀경. 이것이야말로 작가 가와바타가 평생을 바쳐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허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소설, 설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덧없는 순간들과 불완전한 관계들로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완벽한 성공이나 해피엔딩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뜨겁게 타오르다 사라지는 바로 그 헛수고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